로봇 관련주들은 젠슨 황 CEO가 미워 죽게 기대감을 한참 쭉 어떻게 됐습니까? 또 초토화 쫙 되다 보니까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바람이 축 빠졌다고 봐야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하는 업체들 스페이스X 잘 상장시켰습니다. 네.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. 예, LG전자는 항상 1분기에 잘 나오고 항상 상고하죠. 그때 산다라는 쪽들의 전략인데 가장 많이 빠르게 뛰는 거는 예민수의 경제토크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. 로봇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. 사실은 로봇 관련주라 하면 옛날처럼 로봇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네, 근데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가 약하니까 로봇도 모멘텀이 없는, 현대차만 빼고 로봇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치고 나간다.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. 듣고 있는 LG전자 섭섭합니다. 네. 예, 네, LG전자도 네. 섭섭하고 네. 예, 기타 나머지 로봇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다 삐져 있습니다. 네. 아마 로봇 관련주들은 젠슨 황 CEO가 미워 죽겠을 거예요. 네, 그때 한번 오신다고 그래서 기대감을 한참 쭉 불러일으켰다가 오시고 나서 네,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? 또 초토화 쫙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시라. 다시 한번 오셔서 또 한번 좀뭐 치킨을 드시든 삼겹살을 드시든 다 좋겠고 조금만 더 불을 지펴달라. 그러면은 주가가 그래도 한번 더 움직일 거 아니냐 쪽에 대한 그런 거 보세요. 주식이 참 투자가 그 어려운 거죠. 그죠? 그때 맞습니다. 기대감들로 뭐 젠슨왕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필요해, 그죠? 네. 그래서 뭔가 할 것 같은 그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뭐 젠슨왕이 뭐 사기쳤거나 거짓말했거나 이것도 아닌데, 그죠? 네. 결국은 그 기대감이라는 게 이렇게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 보면 참. 무슨 뭐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허위로 해서 빠지고 이런 걸 이해하더라도, 그죠?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산을 만들고 내려오니까 진짜 어려워요, 그죠? 기대 풍선이죠. 네. 훅 불었다가 가만히 있는데도 바람이 슥 빠지는 현상들. 네. 근데 시장이 또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바람이 축 빠졌다고 봐야겠죠. 그리고 또 그때 보면은 젠슨 황 CEO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? 그냥 이 어떤 모모 회사 주가는 사야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저희를 좀 희망차게 불러일으켰던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, 그런 건 뭐 그렇다고 쳐도 중요한 건 지금 그러면 피지컬 AI와 관련된 또 네. 가장 큰 AI의 가장 끝단에 있는 쪽들은 뭐 이제 AI 끝났고 이것도 다 버블이니까 그냥 다 집어치워 이렇게 되는 건 그럴 아니지 수 않습니까? 없는 거죠, 사실은. 네, 사실 반도체 다음으로 반도체 사이클 다음으로 이제 큰 어쨌든 주도주의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피지컬 AI 로봇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보통 네. 구분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생성형이라고 그러죠. 네. 제너러티브 AI 다음에 그리고 또 AI 에이전트 다음에 가장 최고점에서 큰 빛을 발할 거다라고 하는 건 피지컬 AI입니다.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있다 보니까 그건 어차피 이제 나중에 부과를 많이 받을 거야. 그래서 밸류를 땡겼다, 기대감을 키웠다 말다 하는 사이에 주가는 또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하는 업체들,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피지컬 AI 때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큰 스토리나 그리고 또 준비가 돼간다 그러면은 일단 뭐 기다려보는 계속 또 조금 더 이렇게 네. 소외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럼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기존의 로봇 플러스 현대차 그룹 플러스 LG전자 등등해서 네.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 테슬라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스페이스X 잘 상장시켰습니다. 네. 네,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테슬라에는 뭐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. 네. 옵티머스를 가지고 음. 이렇게 보니까 벌써 페어몬트 공장에서 양산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실적 때 이걸 좀 더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특히 이제 많이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. 지금 3세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살짝 보여줬다 말았다는데 혹시나 그때 또 윤곽이 좀 나왔는데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쪽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로봇의 또 여러 가지 밸류들이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. 그것도 일단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, 게다가 또 7월 말쯤 되게 되면은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. 근데 그때 일단 그래도 뭐가 어쨌든 간에 뭐 중국 업체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체인 완성돼서 실적들이 좀 돌아가는 쪽에 그래도 그나마 흑자 나는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총이나 아니면 시장의 반응들이 아주 또 강하게 밸류를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8월 달에 이어질 현대차의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인베스터 데이 이쪽에서
지금 아틀라스, 네. 예, 아틀라스에 대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IPO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당겨오는 여러 가지 양산 일정이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환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또 거기서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시장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그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지금은 또 다시 한번 힘내서 좀 챙겨가고 모아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 그룹을 먼저 보면 네. 현대차와 어쨌든 제일 핵심에 있는 건 현대모비스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아마 주가가 가장 많이 빠르게 뛰는 거는 오토에버일 겁니다. 예. 네, 그게 먼저 또 많이 빠졌고 거기서 뭔가 변화만 들어온다 그러면 뭐 어떤 다 많이 쉬었으니까 점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는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 예.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중심적인 액추에이터는 다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거기다 또 아마 나중에 훈련 관련된 쪽들은 대부분 오토에버겠지만 그와 관련된 AS 쪽도 아마 모비스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왜냐면 지금 자동차 AS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모비스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일단 50만 원대만 가게 되면 미끄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하게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아마 이제 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기술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가장 아직까지도 기술력에 대해서 이쪽은 좀 사람과 많이 유사하게 돼서 이제 어떤 생산 현장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쪽들을 로봇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센서 달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처럼 느껴서 뭐 살짝 압력을 줘야 될까 아니면 또 세게 줘야 될까 아니면 또 지구력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런 능력까지 보게 되면 악력이라고 그러죠. 이것들 다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로봇 손과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도 좀 보시게 되면 로보티지죠.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로보티지 얘기를 하셔서 현대차 얘기했고 LG전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섭섭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. 사실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엔비디아하고 협업도 협업이지만 협업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. LG전자는 그 정도 강력한 그 모멘텀이나 뭐 이슈나 그룹의 의지가 있습니까?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실적 보니까 네. 그러니까 LG전자는 항상 1분기에 잘 나오고 항상 상고하죠. 그래서 별로 그때 잘 팔고 저기 하반기 때 나중에 좀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 산다라는 쪽들의 전략인데 이번 2분기가 상고보다 잘 나왔습니다.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가전 쪽에서 그 관세 뭐 환급도 있었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준비하는 사업들 쪽에서 기대감을 맞춰가는데 이 정도 실적인데 밸류까지 끌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뭐 엔비디아와 함께 또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들도 그대로 나와 있고 게다가 또 엔비디아 쪽에서 AI 서버 렉 관련된 쪽들도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다음 베라루빈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걸 다 렉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겠죠. 근데 솔직히 LG전자 정도면은 그런 이제 제조 뭐 이렇게 해서 실장 이런 쪽 빨고 그냥 이런 로봇 쪽들의 큰 좀 성과를 이어주면서 그러니까요. 그다음에 대기업이 가야 될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. 혹시 아직까지 그런 뭐 우리나라 기업 쪽으로는 다 그렇죠. 아직 아틀라스만큼이나 뭐 걸어다니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보면 현대차가 정말 통큰 투자와 함께 통큰 그 어떤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죠. 그렇죠. 네. LG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. 아직 보여준 게 네, 없으니까. 그러니까요. 네. 로봇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로봇을 볼 때의 어떤 AI의 트렌드의 경향들에서 봤고 현대차 얘기했고 뭐 제조업에 있는 기업들 얘기했는데 네.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시세를 보기 위해서 등록해놓은 종목만 해도 한 20개 된단 말이에요, 그죠? 네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요 이제 봐야 될 것들은 말씀하셨는데 네.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에우모 로보틱스, 두산 로보틱스, SPG, 뭐 유일 로보틱스, 뭐 네. 이런 기업들 어쨌든 지금의 그 기존의 로봇 산업이고 AI의 큰 트렌드에서는 사실은 약간 비껴 있는 건가요?
일단은 과거처럼 이제 한꺼번에 다 음. 이것도 관련 주고 이것도 그때는 뭐 닭 튀긴다고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커피 네. 끓인다고 뭐 네네, 서빙 다 로봇, 뭐 그 협동 로봇, 그죠? 예,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, 그죠? 바뀌었죠. 예. 네,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쪽으로 예. 그런 거 다 알겠는데 음.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심에서 간다 그러면 현대차 관련된 쪽에서 중심적인 액추에이터를 회사 이런 식으로 딱딱 좀 더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해야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. 싶어서 그래도 약간 그래도 지금 실적도 좀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되는 이런 쪽을 또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압축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트렌드가 변하니까요, 그죠? 네. 옛날에 뭐 사실 로봇주의 지금의 이 어떤 명성을 쌓았던 거는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네, 근데 이제 AI의 판 자체가 판이 커지면서 그 큰 그림들을 그리는 그 주도 기업이 어디냐, 그죠? 이렇게 보니까 시각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로봇 이야기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